미국 뉴욕 시간 8월 9일 오전 11시 드디어 갤럭시 노트 9이 공개되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처음 오프닝은 넉넉한 배터리 용량과 대용량 저장 공간을 주제로 시작했는데요. 이것 말고도 몇 가지 특징과 관심 있게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점이 전작에 비해 발전되었고 마지막에는 구매할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내년에 출시되는 갤럭시 10 시리즈를 기다려야 하는지 개인적인 견해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CPU와 그래픽 성능은 새로 출시되는 제품마다 매번 조금씩 발전하고 또 그만큼 앱은 무거워지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를 안 두는데요. 결론적으로 갤럭시 노트 8에 비해 CPU는 53%, GPU는 23%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메모리의 경우 노트 8은 저장 공간 64기가와 256기가 모델 모두 메모리가 6기가로 동일했던 반면 노트 9은 저장 공간에 따라 메모리 용량 차이가 있습니다. 저장 공간 128기가 모델은 6기가, 512기가 모델은 8기가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장착이 가능한 마이크로 SD 외장 메모리를 최대 512기가까지 지원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내장 512, 외장 512 최대 1TB 용량이 가능합니다. 1TB 용량이 필요할지는 둘째 치고라도 스마트폰에서 1TB 저장 용량을 지원한다는 자체가 놀랍고 거의 최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체 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길이를 제외한 가로와 두께, 무게 모두 조금씩 늘었는데요. 화면 크기가 6.3인치에서 6.4인치로 0.1인치 커졌고, 바로 이어서 볼 배터리 용량이 상당히 늘어난 걸 감안한다면 오히려 발전적인 것 같습니다. 화면 크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0.1인치 증가했고요. 화면 해상도는 쿼드 HD로 노트 8과 동일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CPU나 메모리 저장 공간은 사용자에 따라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항상 체감될 수밖에 없는 배터리는 4000mAh로 노트 8 대비 꽤 큰 폭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노트 7이 3500mAh였지만 불이 나는 결정적 하자로 노트 8의 경우 소극적으로 3300mAh로 출시를 했었는데요. 700mAh 증가로 2년간의 배터리 용량 정체를 한 번에 해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시 색상은 미드나잇 블랙, 메탈릭 코퍼, 라벤더 퍼플, 오션 블루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저장 공간에 따라 색상이 다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28기가는 3가지 색상으로, 512기가 모델은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결론적으로 오션 블루 색상은 512기가 모델에만 적용되는데요. 512기가 모델 구입하시는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근래 스마트폰 하드웨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 카메라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듀얼 카메라 2배 광학줌 화소수는 노트 8과 모두 동일하고요. 참고로 올해 3월에 출시된 갤럭시 S9의 카메라 성능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노트 8과 비교했을 때 듀얼 조리개 추가와 광각 카메라의 F값이 조금 밝아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적으로 2가지가 향상되었는데요. 상황을 자동 인식해서 최적의 색감으로 보정해주는 AI 기능, 아마도 LG G7의 영향을 받은 듯 합니다. 그리고 사진 찍을 때 눈을 감았거나 또는 역광에서 찍었거나 사진이 흔들렸거나 카메라 렌즈 청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안내해주는 인텔리전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눈 감은 상태로 사진을 찍은 경우 눈을 감은 것 같아요, 다시 촬영해볼까요와 같은 내용을 화면상의 텍스트로 알려줍니다. 아마도 이런 기능들은 노트 8과 갤럭시 S9에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후에 정확히 확인이 되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노트 9의 가장 큰 혁신인 S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름부터 S펜에서 스마트 S펜으로 바뀌었는데요. 최초로 S펜에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해 필기하는 용도뿐 아니라 본체와 통신하는 리모컨 기능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의 의미를 블루투스 통신을 하는 리모컨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노트 9에서 S펜을 분리하면서 버튼을 길게 눌러 바로 카메라를 실행하고 셀피 촬영 모드에서 손으로 촬영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S펜 버튼을 한 번 눌러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고 빠르게 2번 누르면 전후면 카메라 전환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앱을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한데요. 버튼의 기본 설정이 마음에 안 들면 원하는 형태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또한 S펜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앱에서 S펜의 리모컨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언팩 행사 때도 시연되었던 셀카 찍을 때와 프레젠테이션 시 프레젠터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큰 활용인 것 같은데요. 다양한 서드파티 앱에서 어떤 창의적인 응용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S펜 충전은 40초면 완충이 된다고 하는데요. 완충된 S펜은 대기시간 기준 30분 또는 최대 200번의 버튼 터치가 가능합니다. 완충 시간이 40초로 매우 짧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잠긴 상태에서 메모가 가능하고요. 글씨 색상을 S펜 외관 색상과 동일하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색연필 사용하는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또한 본체와 같은 IP68 수준의 방진 방수를 지원하고요. 스마트 S펜의 펜팁은 0.7mm에 4096단계의 필압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올봄에 출시된 갤럭시 S9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역시 노트 9에 그대로 탑재되었는데요. 얼굴과 홍채를 함께 인식하는 인텔리전트 스캔 기능과 개인적으로 좋았던 AKG 기술이 접목된 스테레오 스피커와 체감적으로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돌비 애트모스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발열을 잡아주는 워터 카본 쿨링 시스템을 탑재했다고 하는데요. 공정이 향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CPU, GPU 클럭수 증가로 당연히 발열이 더 날 텐데요. 쿨링 시스템에 신경을 쓴 점은 환영할 일입니다. 실제 고사양 게임에서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가 없을지는 궁금하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출고가는요. 128기가 모델은 194,500원, 512기가 모델은 135,300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장 공간 382기가 추가로 26만원가량을 더 쓰는 건데요. 대용량 저장 공간이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비추입니다. 아이폰의 경우 내장 메모리가 전부이기 때문에 혹시 하는 마음에 대용량을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갤럭시 시리즈는 SD 외장 메모리를 기본 지원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9만원 주고 256기가 SD카드 추가할 것을 권합니다. 저장 용량뿐 아니라 메모리 용량도 2기가가 차이가 나서 약간은 고민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128기가 모델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앱은 웬만히 깔아서 100기가 넘기기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 3,400개 앱이 깔려 있지만 64기가로도 충분하고요. 중요한 건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데이터 파일인데요. 저장 공간 늘리기 실전 노하우라는 제 강의 영상에 SD카드 활용에 관한 설명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중 노트 8과 비교했을 때 제 기준에서 유의미한 특징을 정리하면은요. 첫째, 스마트 S펜입니다. 당장은 셀카 찍을 때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슬라이드 넘기는 용도로 활용되는 정도이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다양한 앱에서도 리모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응용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 배터리 용량 증가입니다. 화면 크기가 배터리 소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0.1인치 늘어난 화면 크기에 비해 전작보다 21% 늘어난 배터리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갤럭시 S9에는 이미 적용이 되었지만 기존의 노트 8에는 없는 스테레오 스피커와 돌비 애트모스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 과연 구매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정답은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인피니티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갤럭시 S8, 노트8, S9 사용자라면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S7 이하 사용자라면 당연히 업그레이드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이왕 지금까지 버틴 거 조금 더 버텼다가 내년에 출시되는 갤럭시 S10이나 노트10을 구입하는 게 어떨지 제안합니다. 짝수 업그레이드 때 항상 혁신이 많았고 그리고 2019년도는 짝수 업그레이드뿐 아니라 버전 자릿수가 2자리로 바뀌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프리미엄 폰은 아이폰에, 저가는 중국 제품에 밀려 갈수록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삼성인데요. 올봄 출시한 갤럭시 S9마저 실패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내년에는 의미 있는 혁신적 제품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노트 9의 경우 전면 지문 인식이 여전히 적용 안 된 것이 가장 큰 불만입니다. 내년에 출시되는 제품에는 꼭 적용되길 기대하면서요. 오늘 강의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과 함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금 영상 우측 하단에 스마트 리더 로고 부분이 보일 텐데요. 터치하면 바로 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독 신청 후에 구독 신청 바로 옆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